안녕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부과 강승우 원장입니다. 오늘 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이런 날 기분도 좀 처지고 할 텐데, 저도 그런 기분 없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소식, 내용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 이식을 할 때 의외로 효과가 없는 부위가 있고 의외로 효과가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지방 이식을 할 때 잘 안 하는 부위와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많이 하는 부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방 이식은 얼굴 전체를 지방 이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마부터 턱끝까지 전부 다 지방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모든 부위를 지방을 넣지는 않고 또 지방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부위 두 부위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방을 넣어서 별로 효과가 없어서 잘 하지 않는 부위, 그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콧대입니다. 지방 이식을 하실 때 환자분들이 간혹 코도 좀 높이고 싶어요, 코를 좀 지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방 이식으로는 코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방은 이렇게 순두부처럼 이렇게 좀 힘이 없어요.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세포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살지 못하면, 생착을 못하면 죽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코에 넣게 되면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콧대가 되게 오똑하고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단 지방이 생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하고요. 아주 일부 생착한 지방들이 위에 힘을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버려요. 그래서 코가 높아지지 않고 넓어져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에는 필러와 수술이 좀 적당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같이 할 때 코를 높이고 싶다고 하시면은 지방 이식을 하면서 코 필러는 좀 따로 해드리는 그런 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과가 없는 부위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애교입니다. 지방 이식을 하실 때 또 애교살도 좀 넣고 싶어요, 애교도 만들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 이식으로는 저희 병원에서는 애교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애교살이라고 하는 부위가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웃었을 때 저처럼 애교가 보이는 부분을 애교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만히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부위는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부위의 볼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지방 세포같이 좀 덩어리가 입자가 큰 녀석들은 아주 작은 부위에 세세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비슷한 이유로 잔주름 같은 거를 지방 이식으로는 좋아지게 하지 않거든요. 굵은 골이라든지 공간을 채우는데 너무너무 좋지만 아주 세밀한 부위를 해결할 때는 오히려 필러가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애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러를 이용하거나 하고 지방 이식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콧대와 애교 필러, 저희 병원에서 잘 시술하지 않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부위는 지방 이식을 할까 하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저희 병원에서 많이 또 시술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두 부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턱입니다. 우리가 턱끝을 교정하거나 턱의 모양, 그 좌우 비대칭일 때 턱끝을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릴 때 사실 환자분들은 필러를 많이 생각하세요. 필러가 좀 단단하고 필러가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모양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지방으로 아주 많이 합니다. 지방으로 넣게 되면은 이 턱 전체 모양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의외로 공간을 잘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될 수 있고, 그걸 만졌을 때 느낌이 필러는 조금 이물감이 있고 만졌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방은 만졌을 때의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제가 전후 사진을 옆에다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 사진을 보시면은 어떻게 턱선이 바뀌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굉장히 좌우 비대칭에 대한 부분들, 얼굴을 좀 자연스럽게 교정할 때는 이 마무리가 되는 활용 점정과 같은 부분이 바로 턱이거든요. 이 턱끝의 균형감과 이 턱끝의 길이가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지방 이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의외로 턱끝은 필러를 잘 쓰지 않고 지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외로 효과가 좋은 부위 두 번째 부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지방 이식을 했을 때 효과가 좋은 부위는 바로 눈두덩이입니다. 눈두덩이는 사실 지방 이식을 하시는 병원에서도 눈두덩이만큼은 시술을 안 하는 곳이 왕왕 있습니다. 그만큼 눈두덩이는 지방 이식을 할 때 가장 스킬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장 좀 완성이 되어야 시술이 가능한 부위고요. 또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은근히 힘듭니다. 눈을 감았을 때라든지 떴을 때 모두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 형태가 너무 과하거나 모질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시술을 하기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가 잘 교정이 됐을 때는 아주 효과가 좋고, 피곤하거나 눈이 좀 들어가서 좀 아파 보이거나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눈두덩이를 교정했을 때 아주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실제로 많이들 하시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눈두덩이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고려하신다면, 혹은 눈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눈두덩이가 너무 꺼져 보인다면 지방 이식으로 눈두덩이 교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방 이식을 했을 때 효과가 의외로 좋지 않아서 잘 안 하는 부위 두 부위, 또 효과가 은근히 좋아서 잘 하는 부위 두 부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부과 강원장이었습니다.